포스코 인터내셔널 2024년 상반기 실적을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8%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4%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35.3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1.75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은폐되었다라는 표현을 해봤습니다. 미얀마 쿠데타 역량의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이 회사가 있습니다. 미얀마 A1 그리고 A3 가스전 사업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미얀마 국영석유회사 모 GE로 되어 있네요. 51%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제사회의 금융제재, 경제제재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지속적으로 자신들은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이 당사 사업에 미칠 영향은 현재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 2년째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13조 거의 7천억 원대를 달성했는데 전년 동기보다 7.8% 감소했고요. 재고자산은 15%가 감소했습니다. 더 감소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스루폿 관점에서는. 매출 원가가 더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4.2% 감소하는 데 그쳤고 판매관리비는 근데 1.3%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 결과 영업이익은 4,820억 원대로서 전년 동기보다 6.6%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변동이 없습니다. 스루폿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2조 6천억 원대로서 8.7%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율보다 1%가 더 감소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스루폿율은 1%가 그래서 증가했어요. 마진율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운영경비가 6,210억 원으로서 무려 15.3%가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78로 0.18포인트가 하락했고 스루폿 영업이익은 4,842억 원으로 6.4%가 감소했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19억 7,3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전년도는 12억 원대가 더 이익이 났고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과 제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역업을 하니까 주종이 상품이 더 많죠. 1,000억 원대가 감소했고 제품은 36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650억 원의 재고가 감소했습니다. 전체 재고는 333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보면은 회사는 일반적으로 죄송합니다. 표기 방법이 ABC로 나눠서 하는 건데 대부분의 회사는 B까지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포함해서 얘기하는데 B의 표현이 원재료 사용액 및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액이라고 본다면은 상품이 있는데 상품 얘기는 또 없단 말이죠. 어쨌든 여기에다 상품 매입액까지 들어가 있고 재고자산의 변동액, 매출원가 재료비를
하나 다 묶어가지고 분석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8.7% 감소했고 운영경비는 15.3%가 감소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주석 공시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운영경비에서 이제 판매관리비를 뺀 금액이 현장 운영비용 내지는 가공비가 되겠는데 이게 전체 총 그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0.8% 증가했고 가공 비율이 상대적으로는 재료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0.8%.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과 비교를 해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1단계를 하고 있는데 아예 숨겼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상으로는 갭이 650억 원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숨김으로써 매출원가를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한 의심은 우리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항상 열어두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단계 PK 총 제조비용도 1단계의 갭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고 현금 흐름표 기준에서는 올해 상반기는 일치합니다. 현금식으로 읽으면 현금이 344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344억 원이 줄어야 되는데 333억 원뿐이 줄지 않았어요. 그러면 11억 원이 어디서 현금이 떨어졌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는 뭐 128억 원이나 되고 그렇겠는데 전년도의 그 결과는 1422억 원이 갭이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적을 해보면은 포스코 에너지를 흡수 합병했는데 재고자산이 넘어온 금액이 1422억 원 이것이 일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금흐름표 기준으로는 일치를 한다. 그래서 비성분의 그 A 재고자산의 변동액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대로 했다면은 의구심을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인류 기업이 그 표준대로 안 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이 연말 사업보고서 할 때는 회계법인들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회계법인들은 이런 것을 감사를 안 하는 모양이죠. 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이 현금 흐름표에도 그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이 있는데 요게 이제 재고자산 명세에 의한 계산식으로는 요거는 이제 기말에서 기초를 빼는 식이니까 반대로 나오는데 전년도 상반기에 그 71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제 판단으로는 합병으로 하는데 넘어오는 그 재고의 그 평가 손실액을 환입을 잡았든지 이게 차이가 있다. 어쨌든 그 작년도에 불투명한 부분이 있다. 재고자산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127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9% 증가했어요. 숙병이 됐으면 직원들이 꽤 늘었을 텐데 55명이 증가해서 1735명이 됐습니다. 연간 평균 임금이 1억 4,680만 원으로 1.3%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직원이 들어오면서 그 저임금, 포스코 에너지가 약간 임금이 낮은 기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합병을 해놓고 보니까 1.3% 내려간 꼴이 됐다. 노동 생산성 떨어졌고, 그 다음에 노동 분배율도 떨어졌습니다.
전력 용수료라는 게 19%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는 9.5%가 감소했습니다. 운반 보관비가 많이 들어가겠죠. 무역을 하니까 4.1% 증가했습니다. 병행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 상품이 주종이겠습니다만은 8.4% 감소했고 수르픈율은 반대로 약 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은 무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레버리지율은 37.1%로 1.7%를 줄였습니다. 병행평가지표의 그 비교표로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데 회전율이 하락하고 수르픈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부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이것을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 손익계산서하고 비성분 분석에서는 하락이 됐다고 추론이 됐죠. 그러면은 모순적인 추론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을 무효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수량에 의한 회전율도 하락이 됐다면은 그 투명성은 인정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외부에서는 금액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고에는 가공비가 일부 배부가 되죠. 그런 금액에 의해서 한 것 때문에 이제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스루퍼컷하고 봤을 때. 그래서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상품 그 무역 유통에 대한 건 없고 인천 지역에서 발전 사업을 하고 있는데 LNG 가격이 무려 26.1%가 내려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이 미얀마에서 가스전을 하니까 LNG를 직접 들여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한전에다 파는 가격은 거꾸로 이거는 21.5% 이렇게 이제 요거까지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에 대해서는 상품 무역 유통에 대해서는 무역업이 주요 사업으로 사업의 특성상 제품 가격 변동 측정이 어려워 주요 제품 등의 가격 변동 기재사항을 생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흔히들 다들 자기 편의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골치 아픈 거 계산을 안 하고 주주들한테 안 알려주려고 하는 심리가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 하는 일인데 자기네들이 물건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판매하는데 구매 단가의 어떤 흐름을 모르고서 마진율을 어떻게 책정하겠다는 얘기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다 자기네들 내부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왜 공개 안 하는지 그리고 또 상장회사인지 난 그거를 모르겠다 그런 얘기예요. 무역 사업이 87% 매출 포션을 가지고 있고 에너지 사업이 13% 포션인데 여기에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고 판매 가격이 내려간 것은 13% 사업에만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기업 물가 지수라는 거를 제가 좀 소개하고 시작했는데 이것도 이제 이런 걸로 좀 취급하다 보니까 그 검색을 통해 가지고 일본에서는 기업 물가 지수를 한다.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는 그 뉴스에 소비자 물가가 2%대 안정이 됐다 그러는데 근원 물가, 농수산 물가 가격 이게 포함이 되죠.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소비자 물가인데 또 생활 물가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 기업 물가라는 것도 일본은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기업 물가라는 것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런 원재료 가격 추이와 제품 가격 추이는 한국은행에 그렇게 보고해 가지고 측정하기 어려워서 그 공개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꽤 웃기는 사람들이네 라고 한국은행이 얘기할지도 모르겠고요. 또 통계청 같은 데서도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더 일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이 하면은 우리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 서비스 물가지수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 좀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석의 한계는 뭐 에너지인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1, 2차 출원은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이 하락했는데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반증하려면 원재료 가격이 상승해야 된다. 그런데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알 수가 없죠. 원재료 가격은 하락했는데 판매 가격을 적게 내렸기 때문에 그 13% 범위 내에서는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는 하락을 했다라고도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 표가 전체를 대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13% 가지고 전체를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연말 매출을 보면은 6월 말까지 전년도 매출 실적의 48% 진도율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될 경우 1 더하기 110% 산식을 넣어가지고 운영비용 기준으로 했을 때 28조 한 7,600억 정도 하게 될 거로 예상이 되고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110% 1 더하기 110% 산식으로 하게 되면은 똑같은 동일한 금액으로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28조 8천억을 한다면은 한 1조 원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상품 유통업을 하기 때문에 회전율이 꽤 높습니다. 70.5회전입니다. 1년이 52주죠. 요거 한 72회전까지는 못 해보겠냐? 그러면은 매출이 29조 한 3,600억 정도를 해서 영업이익은 조금 더 늘어나는 거로 마진율이 좀 유통업이 적으니까 무역업이라는 게 1조 642억 원 정도로 할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고가 감소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게 돼 있는데 재고 회전율이 하락했죠. 이런 게 이제 좀 모순이 나옵니다. 이익은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익이 더 낮죠. 판매가는 원가격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고가 아까 그 참 증가했죠? 증가했으면 이 밑에 아니 종합적으로는 감소했는데 상품과 제품의 그 상품은 감소했고 제품은 증가했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것은 이제 가로친 것은 안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57,300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7,450원이나 상승했어요. PBR이 1.75로 50%나 뛰었습니다. 뭐 실적은 마이너스인데 주가는 왜 뛰는지 모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70.71%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5.6%, 외국인이 6.5%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